자, 이어서 갈게요. 하하. 네. 납세 거부 운동,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쳐요. 왜냐하면 이 식민지주에 있는 식민지주의 각주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들은 영국 의회에서 정치 참여가 불가능했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국의 이 세금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식민의 저항까지.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어디를 지배했었어? 300년간 인도를 지배했었죠.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 영국령 동인도 회사에서 차를 독점 판매를 하는 거야. 독점 무역을 했다. 독점 무역을 하게 되니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 이 차 무역으로 재미를 짭조름하게 보고 있었던 우리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여기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보스턴 앞바다를 맛있게 우러내는 그 사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동인도 회사 그 차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응, 앞바다에 끓여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영국인들이 아니 얘네들 왜 이러는 거지? 원하는 게 뭐야? 계속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무기는 이 식민지주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 자유롭게 상업활동하면서 계속 경제성장하고 있는데 세금들 계속 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도 짜증이 나는데 그렇다고 영국에서 정치 참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다가 결국 빵 하고 터트린 게 어떻게 보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영국에서는 당연히 이 식민지주를 강력하게 탄압할 수밖에 없겠죠. 탄압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과 이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주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대학교인가요? 여기는 대학교인가요? 각 식민지주 대표들이 대륙회의에서 식민지주의 대표였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런 선언문을 읽습니다. 바로 독립선언문이었죠. 독립선언문, 우리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쵸? 특히나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냐?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 삼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 입법, 행정.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상업활동을 인정. 이 국가에는 국가의 대표, 한마디로 왕, 나라의 이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 당신네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돌아갈 수 있다.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적인 왕위 영명, 아시겠죠? 왕위 영명 공화정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과 이때 당시부터 미국은 아니었어요. 식민지주였지만 우리가 따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으니 미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때 이제 미국이 fight 걸게 되는 것이죠. versus 완전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등의 나라들이 이 미국의 무엇을 응원해줘?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독립전쟁을 지원해 주었다. 자,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연합 국가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을 승리했다. 전쟁 승리. 빠샤 승리하게 되면서 13개 주의 식민지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식민지가 No,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주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제부터 헌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헌법, 제헌국회라고도 하죠. 헌법 제정. 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립 이게 1788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최초라는 키워드 중요해.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수의 친구들 1학기 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리스도 민주정이었었잖아요. 솔론 기억나? 페리클레스. 응?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정이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국, 공화정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평화로웠던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 독립은요, 다양한, 이 미국이 지금 북아메리카잖아. 그지?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인 건 알죠? 북아메리카 대륙 아래에 뭐 있어요? 뭐 있겠어? 남아메리카 있는 거야. 근데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다.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도 이 미국의 독립운동은 가장 가깝게 첫째, 어디?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이때 미국 독립운동, 이 미국 독립전쟁에 미친 듯이 지원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루이 16세였어요. 놀랍죠? 루이 16세가 미국의 독립,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 덕에 프랑스의 재정은 바닥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울분이 터져 오르면서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아니면 뭐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나오냐면은 미국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미국 독립이 더 먼저였어 얘들아. 시간 순으로. 알았지?
미국 독립이 더 먼저였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순서를 꼭 알아주셔야 돼. 누가 지원했다고? 루이 16세가 지원했다고.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언제 죽었어요? 언제 처형당해? 국민 공회 때 처형당했잖아요.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여기부터는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자, 미국이 남부랑 북부로 조금 나눠져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처럼 엄청난 대영토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야. 약간 이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은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미국인데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영토가 요런 형상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핑크 색깔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미국 영토예요. 미국 땅이 이렇게 있었고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이 남미, 북미로 나눠져 있었던 상태였던 거야. 남미, 북미로 나눠져 있던 상태. 근데 쭉쭉쭉쭉 골드러시라고 하죠. 골드러시 뭐예요? 서부를 개척한다. 서부, 황야의 무법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카우보이, 보안관 모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보안관 배지 카우보이 모자 해가지고 막 따가닥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갑자기 막 총싸움하고 뭐 보안관 막 술집에서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저러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영토를 어마무시하게 확장하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서부 개척 골드러시라고 해요. 어차피 여긴 다 빈 땅이잖아 얘들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빈 땅이었고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누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딱 짚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인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디언이라고 불렀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뭘로 죽었어? 천연두로 많이 죽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선 선생님이 보여줬을 거야. 그쵸? 사람들 진짜 일렬로 쫙 누워있었던 노예선을 태워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계속 이송을 시킨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빈 땅이야.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우개. 자, 서부 개척. 서부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부를 개척하면서 쭉 이제는 태평양 연안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 점점 나도 여기로 갈래 라고 하는 이민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거야. 엄청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영국인들로 시작한 나라일 수도 있으나 지금 미국이 다 영국인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잖아. 다양한 여러 유럽 민족들이 다양한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유럽의 여러 이주민들, 유럽에서 이민자가 증가했다. 다 미국으로 오는 거야, 이제. 여기 다양한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왕도 없고 너무 좋잖아. 그치? 이민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람이 늘어났으면 어떡해? 영토를 더 확장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행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부와 서부의 경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영토가 확장되니까 남부와 서부에서는 조금 다양한 상업활동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반도가 다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함경북도,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는 함경북도 쪽이랑 경상남도랑 기온이 똑같아? 그 차이도 있잖아. 다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후가 다르다 보니 북부에서는 상공업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 예를 들면은 가공이라든지 석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남부에서는 따뜻하잖아. 따뜻하면 대체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는다 그랬죠.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요 키워드. 남부는 따뜻해. 남부는 따뜻해. 자, 서부는 서부가 왜 나와요? 북부죠. 이걸 쓰는데 가만히 있었어! 헤헤. 남부와 북부. 경제도 다르고, 사회도 조금 다르니, 점점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갈등이 생겼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핸드폰 내고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번에는 핸드폰 내고 들어와. 알았지? 자,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남부랑 북부가 처음에는 쟤네 뭐야 이러다가 아예 조금 다른 틀의 형태를 띠게 되거든. 남부 경제와 북부 경제 어떻게 달랐는지 선생님이 표를 그려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동. 짠, 표를 다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응이 다들 좋네요. 여기가 이제 북부, 이쪽은 남부. 자, 경제활동 아까 선생님이 이쪽에서 얘기했었잖아. 북부는 무엇을 많이 했다 그랬어? 상공업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공업이 발달됐다. 발달이라고 써주십시오. 상공업이 발달되었다. 쓰셨습니까? 쓰여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상공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했지. 그죠? 당연하게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지. 노동자는 뭐야? 자본가가 주는 일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남부는 아까 얘기했어. 따뜻해. 그쵸? 따뜻하면 뭐 하기가 좋아? 농사를 하기가 좋아.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대농장을 경영했다. 대농장. 여기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거야?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노예제의 북부는 야, 우리는 노동자만 있으면 돼. 노예가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노예제는 반대했었고 남부는 찬성했었던 것이죠. 남부에서는 누구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굉장히 필요했으니까 말이에요. 흑인 노예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점점 이런 얘네들이 경제활동, 사회적인 면들이 다르다 보니 북부와 남부의 이 사이는 점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여러 주별로 법도 조금씩 다른 거 알고 있죠. 연방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북부나 남부도 서로 이제 주마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얘네들이 다 연방 하나의 국가 체제 안에 있으니까 연방주의를 강조했던 건 북부였어요. 연방주의를 추진했었다. 근데 남부에서는 나는 근데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별로써? 원치도 않고 좋지도 않아. 자꾸 얘네들은 노예제 반대한다고 그러고 너네들이 뭘 알아? 우리가 대농장 경영할 때 얼마나 힘든지 너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북부에서 상공업이래. 얘들아, 상공업 물품들, 상공업을 통해 가지고 나온 자재들, 이런 완제품들, 과일보다 아니면 카카오, 이런 사탕수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비싸다 보니 여기에서는 보호무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남부에서는 대농장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을 또 추진합니다. 서로 추구하던 것들이 다르고 특히나 이 노예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야. 얘들아, 초대 대통령은 이 당시에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던,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던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었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북부 출신인데요.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사실 당선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남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남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이거는 그때죠. 노태우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양상인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랑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같이 나왔어. 같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태우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였는데, 그런 느낌인 거야. 북부 출신의 이 대통령 후보는요, 사실상, 뽑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여럿이 나왔어. 표가 갈린 거지. 그래서 북부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남부 출신들의 반발이 심하대. 남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연방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부 출신 대통령? 우리는 상상해본 적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연방을 탈퇴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연방을 탈퇴했다. 남부에서는 연방을 탈퇴했다. 여기까지 쓰셨지요. 자, 그러다가 연방을 탈퇴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전쟁까지 발발해요. 남북전쟁 발발. 남북전쟁 발발. 써셨나요?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를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으나, 이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북부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원래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를 했는데, 링컨이 올해 1월 1일부로는 노예 없습니다. 해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자! 자, 북부에 가담해가지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들 적으셨나요?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에서 북부 승리로 끝이 나고 노예는 해방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미국 독립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요 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 표 자체가 잘 나와요. 그리고 좀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야 돼. 이 북부 보이지? 북부? 빨간 색깔 북부? 남부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초반에는 북부가 우세했으나 남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북부랑 남부를 바꿔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시를 해두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북전쟁 이후에 이 북부와 남부의 결속력은 조금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철도 산업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대륙횡단 철도도 완성이 돼요. 대륙횡단 철도 완성이 된다 이후. 너무 낮아가지고 쓰진 않을게. 완성이 되면서 19세기 말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얘네들 남북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참 고종 흥선대원군 시기에 제너럴 셔먼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때야. 제너럴 셔먼은 병인년에 들어왔어요. 1866년. 근데 신미항류 일어난 건 언제야? 1871년, 5년 뒤지. 남북전쟁 중이어가지고 바로 못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랑도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히나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한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을 때 1학기 기말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평안도로 들어왔어요. 평안도로 들어온 다음 그 이후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했어. 우리가. 소각하고 나서 한참 뒤에 5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거, 강화도로 들어와가지고 일어났던 거, 신미양용. 어제현 장군께서 강선부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이 어제현 장군님께서는 전사하시고, 어제현 장군님이 들고 있었던 그 장군의 기, 수자기까지 빼앗겨요. 이런 역사들 여러분들이 같이 맥락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5년 뒤에 들어왔을까? 남북 전쟁 중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용. 지도 한번 볼게요.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왜 고기 끄덕였어? 자,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여기 초록색 브라질 보이죠?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는 어디의 지배를 받았다?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칠레랑 아르헨티나 보이죠? 여러분들 지도 다 그리셨죠? 지도를 안 그리셨군요. 지도를 그리십시오. 내 지도를 다 그려주셨다니까. 여기 칠레랑 아르헨티나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칠레, 아르헨티나 동그라미 치셨을까요? 여기는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누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도움이라기보단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빠를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 프랑스 혁명의 영향과 미국 독립의 영향을 받았던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 시몬 볼리바르. 볼리바르 들어본 적 있죠? 볼리바르랑 비슷한 나라 이름은 뭐야? 볼리비아. 그쵸? 볼리비아 들어본 적 있죠? 이 볼리비아도 여기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여기 볼리비아 보이시죠? 볼리비아랑 페루 등의 나라들은 이 시몬 볼리바르가 독립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독립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나라 이름도 볼리비아로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보이는 여기 네 가지 땅을 누가? 시몬 볼리바르가 독립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T, 그리고 IT는 여기 있어요.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IT 여기 보이시나요? IT 보이시죠? IT는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를 쳐주시고요. 프랑스라고 써주세요. IT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이 IT 같은 경우에는 흑인 노예들이 중심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시겠죠? IT에다가 색깔 있는 별표 치셨나요? 네, 치신 다음에 여기는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던 곳이 IT가 가장 최초로 독립을 했다. 아시겠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IT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가장 최초로 독립했던 곳이었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멕시코, 브라질을 한번 볼게요. 멕시코 보이죠? 멕시코는 이제 크리올이라고 하는 계급들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인 거야.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잖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크리올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스스로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멕시코 독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이죠.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었다.
여러분들 이달고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달고 신부의 활약으로 이 에스파냐로부터 멕시코는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주도했다? 이달고 신부 크리오요들. 크리오요가 뭐라 그랬어?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지배했던 게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라 그랬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포르투갈, 에스파냐 사람들을 크리오요라고 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아시겠죠? 크리오요들이 주도하여서 그리고 이달고 신부의 활약으로 에스파냐로부터 멕시코는 독립하게 된다. 마지막 브라질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보이죠? 브라질은 유일하게 어디에 지배를 받았다고 이렇게 색깔이 쳐져 있습니까? 네,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색깔 싹 쳐주세요. 색깔을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써야겠어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시몬 볼리바르가 어디를 독립시켰는지. 볼리비아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선지에는요. 그리고 칠레랑 아르헨티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산마르틴이 독립을 주도했었고, 아이티는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곳이 아니고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한 곳이며, 이 아이티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었다? 어디에 지배를 받았었다? 그렇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다. 그래서 별표였죠. 멕시코는 크리오요가 주도했고, 아이티는 이 독립운동을 흑인 노예들이 주도했어요. 이 부분도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건 유일 브라질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지도를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부 지역, 이 두 지역은 산마르틴, 그리고 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라인은 누구? 시몬 볼리바르. 그래가지고 이 볼리비아의 국가 이름도 볼리비아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부터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이후는 아니죠. 남북전쟁 이전이죠. 이전에 있었던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까지 우리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러시아의 남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